시작 시간을 예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연 검사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저쪽에 좀 혹시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그러시. 네, 저쪽에 네. 앉아서 하는 자. 네. 저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박탈되면서 중수청을 신설해서 그렇게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면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법률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안미영 검사님은 검사 생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2012년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혹시 그 실무를 경험했던 검사로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보안 수사 없이 실무가 진행 가능하다면 저도 뭐 이 검찰 개혁의 동기나 또는 방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의원님들께서 마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보안 수사권은 직접 검찰에서 수사 기록이 공소 제기에 약간 미흡할 때 직접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찰의 요구해서 다시 받는 거죠. 네. 저는 요새 경찰 수사가 과연 권력에 중립할 수 있느냐부터 여러 가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호태 경제론을 비판하는 글을 일반 국민이 카톡 단톡방에 공유를 했는데 일반 국민 수백 명의 이거를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이 수사를 하거든요. 이런 거는 또 되게 열심히 해요. 권력에 영합하는 모습이고 반면에 민생 사건은 제대로 안 합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 유괴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있는데도 CCTV 확인 안 하고 돌아가서 국민의 공분을 샀고요. 캄보디아 살해 사건도 협박당할 때 이미 가족들이 신고했는데 80일간 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 보안 수사 요구권만 요구했을 때 어떤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일단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열흘, 검찰에서도 열흘이고요. 한 차례에 한해서 열흘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미 사건을 열흘간 수사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검찰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단계에서 검찰에 와서 진술을 해서 비로소 밝혀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사건 중에서도 강간 상해 사건으로 긴급 체포되어 온 구속 피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속 피의자가 검찰에 와서 비로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요.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안 수사를 20일간 진행한 결과 무고임을 밝혀서 구속 취소하고 무고한 피의자를 무고죄로 구속 기소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이게 한 차례만이 아니었습니다. 주거 침입 유사 강간 사례에 있어서도 구속 피의자였는데 그것도 역시 무고여서 무고한 그 피의자를 제가 직접 구속 기소하고 오히려 구속 송치되었던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 체포해온 경찰에게 다시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고요. 이미 신병이 검찰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보안수사 요구의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구속기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속 송치 사건의 경우에 과연 검찰권이 남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찰과 달리 특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이유가 그 정해진 수사 기간 내에 정해진 부분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송치 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딱 21일 시간입니다. 더 하고 싶으면 구속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그럼 송치 구속 사건에서 검찰이 보안수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히려 특검보다도 훨씬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훨씬 단기간이고요. 이런 경우에까지 검찰이 보안수사가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안이 있냐면 검찰에서 수배해놓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전면적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피의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서 수배해 놓는데 아직까지도 안 잡힌 경우들이 있고요. 또 경찰에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보안 수사가 필요했는데 또 역시 도주해서 수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언제 잡혀올지 모르거든요. 잡혀오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검찰이 수배해 놓은 경우에는요. 영장에서 인치 구속 장소가 검찰하고 경찰이 유치장이 그 인치 구금 장소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 불법 구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보안 수사하는 것 외에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48시간 내에 어렵게 도망 중이던 피의자가 잡혀왔는데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에 맞습니까? 이건 보안 수사 요구로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윤석열이 보안 수사라고 그렇게 야무지게 있어요?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죄송한데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시간 다 끝났고요. 윤석열의 잘못된 수사에 그런 이의를 제기해 본 적 있냐고요? 저희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사실 검사들이 아무 얘기 안 한 줄 아시는데 검사 게시판에 이 부분에 관해서 위헌 위법이라고 쓴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댓글을 달았고요. 그렇게 했어요? 네, 저도 댓글 달았습니다. 그 글이 올라왔는데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네. 보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아무 의견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아무 의견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 지금 문제가 있는 저 것에 대해서 안미한 질의하시려고 불러서 하세요. 질의 끝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저는 이 검찰 개혁이 정말 실패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법률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안수사권이 전면 박탈돼가지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 지금 형사소송법을 전제로 하니까 그런 것이고 형사소송법이랑 수사절차법 자체를 다 바꾸는데 그거를 구속기한테 달아줘요? 지금 접근하냐고요? 검찰 수배 사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48시간 내에 어떻게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구금 장소에 피해자를 구금한 채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자 안미한 증인께 그 지금 질문이 지금 그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걸로 마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에 우리 그 궁금하신 위원님들은 별도의 신문 시간을 신청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